안녕하세요. 오늘 미디어 리터러시 생명교육 이강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제 대학 후배 강주현 카타리나를 좀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인데요. 매해 한국에 좀 들어오는데 오늘 특별히 또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 성교육하고 미국 성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름만 소개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현 카타리나이고요.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여기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 가서 마저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아이 셋을 낳아서 지금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홈스쿨링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서 지금 강호 선배님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대화를 했는데 오늘 유튜브로 좀 이런 중요 대화를 좀 남겨놓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흔쾌히 응해줬어요. 지금 애 셋을 미국에서 나오셔가지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공립학교에서 시키는 뭐 트랜스젠더 교육이나 성적 결핍성 교육을 좀 피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엄마들끼리 뭐 천주교 또 개신교 엄마들도 많습니다. 다들 그런 미국 교육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좀 더 그 성경에 기반한 그런 진리를 가르치고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뭐 자유에 대해서 참된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지키는 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선이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요새는 너무 부인하는 그런 교육 정책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최근에 미국 아이들 보냈던 수영장 거기서 있었던 이런 맞아요. 네.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이거 이름 말해도 되나요? 네. YMCA에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수영팀에 있었는데 첫 해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 수영장에서 유니버설 라커룸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 유니버설 라커룸이 이름은 참 괜찮은데 무슨 실질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모두 한 라커룸에서 다 같이 탈의실을 이용한다는 말이고 그냥 남자와 여자가 분리된 곳은 샤워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샤워실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곳이고 전체 탈의실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쓰는 걸로 이렇게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트랜스젠더나 뭐 남자 여자로 성적 정체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에 그 설명서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LGBTQ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동네 YMCA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사는 커네티컷 주에 다른 YMCA도 그런 식으로 바뀐 곳이 한 두세 군데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유니버설 라커룸을 시행하는 지역이 또 커네티컷 말고도 제가 알기로 캘리포니아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나서서 엄마들한테 다른 엄마들한테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같이 이거를 반대를 하자고 그래서 다행히 YMCA 측에서 그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청문회 이런 식으로 엄마들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엄마들한테 제가 같이 가서 의견을 내놓자고 했는데 다들 바빠서 오시지도 않고 저 혼자 갔어요, 사실. 그래서 저 혼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자와 남자가 같은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은 오히려 불편한 것이고, 그다음에 나는 이런 곳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 그랬더니 이미 정해진 것이라 생각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열린 마음으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쪽 주류 사회에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uneducated이다. 네, 교육을 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열린 사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저를 오히려 이렇게 개화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개몽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사회는 indoctrination을 지금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지금 이쪽으로 너무 많이 이제 가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거 반대하거든요. 네, 근데 또 미국에 사시면서 또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과 관련돼서 좋은 점도 있었죠. 네, 한국하고 다른 맞아요. 거. 네, 한국하고 다르게 또 이제 LGBTQ 이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데이케어가 한편으로는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 저희 동네에 퍼블릭 스쿨이에요. 퍼블릭 스쿨인데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안에 데이케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교직원들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학생들. 그 학교 학생이 만약에 엄마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데이케어의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줬고. 한국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 뭐라 그래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만난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난 한국 엄마들은 그 학교 보내지 말라고. 그 학교는 물란한 학교라고 그렇게 말을 근데 하더라고요. 직접 네. 보시니까 어떻게 물란한 학교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 학교도 네. 거기에서 예일대학교 보내는 예일대학교도 많이 가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곳이기도 하고 공부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괜찮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청소년들이 임신하면 대체로 출시해가지고 쓱쓱 낙태하고 없애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시선이 굉장히 근데 따갑죠. 미국은 지금 그런 거 없고 굉장히 제가 네. 그 홈스쿨 하면서 만난 네. 엄마들 중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벌써 아이가 고등학생이고 여기 초등학교거든요. 중학교. 네, 제 첫째는 지금 중1인데 제 네. 또래 엄마들은 막 벌써 고등학교 보내고 지금 대학교 1학년인 엄마도 있고 보면은 18살 때 임신해서 낳았다는 엄마들 많이 봤습니다. 예,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는 뭐 미국은 다 개방적이고 뭐 낙태 자유롭게 하고 이런 거 같지만 실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아줌마, 한국 엄마가 본 미국의 어떤 학교 성교육이나 사회 시스템은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낳아야죠. 네, 나와서 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가 이거는, 네. 데이케어 해주고 네. 그리고 아빠 누군지 찾아내서 책임지게 하는 그렇죠. 다음에 네. 그리고 네. 또 그런 임신했는데 뭐 여건이 안 좋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보조해주는 것도 많고요. 뭐 정부에서 그렇죠. 이런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뭐 그 육아용품 이런 거 대주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신자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그렇죠. 그런 기관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연결해서 다 도달해줘 기저귀 같은 거 다 제공해주고. 청소년이 임신했다 할지라도 기본 서비스는 똑같이 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거기도 물론 굉장히 뭐라고 하죠?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제가 아는 벌써 두 가지 단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여기서 말하는 상담 서비스라는 건 낙태를 위한 게 아니라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있도록 예, 휴먼 코어리션이라고 해서 네. 그런 단체에서 그런 엄마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낙태를 고민하는 엄마들이 이제 낙태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자기들 단체가 나오게 그래서 자기들 단체로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검색을 하게 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낙태는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너가 지금 낙태를 하려는 것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거는 살인이다. 이거는 너 그 아이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교화를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카타리나 선생님은 한국에서 선지도 심지하고 대학까지 졸업하시고 이제 미국 가서 성당도 다니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성당 다닐 때 낙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미국 가서 교육받고 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굉장히 달라졌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제 머릿속에 다 입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 머릿속에 그 시험을 성공할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낙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게 대학교에 기도 모임을 갔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이제 가톨릭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 대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대학교. 우리 서울대. 네, 서울대 그 가톨릭 기도 모임 티어트에서 이제 가톨릭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낙태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고민을 했던 건데 그럼 여자가 그 엄마가 된 사람이 이제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또 보는 눈이 따가우니까 그런 안타까운 경우에는
그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낙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네. 그전에는 그 누구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렇죠. 그냥 조심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 갔더니 네. 굉장히 오픈하게 낙태는 안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낙태는 살인이다 이런 식으로 누가 그러죠? 미국 가톨릭 교회? 네, 미국 가톨릭 교회 주보를 보면 또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신자들이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한국은 모든 산부인과에서 다 낙태 시술을 한다면 맞아요. 미국은 플랜드 페런트후드라고 정해져 있는 클리닉에서 네, 정해진 곳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해진 플랜드 페런트후드 앞에 가서 기도. 사람들이 다들 묵주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뭐 구일기도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몰려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하면서 낙태는 가톨릭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왜 가톨릭에서 반대하니까 왜 반대를 하는지 이런 것도 스스로 찾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주교님들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아주 적극적으로 프로라이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March for Life라고 한 1년에 한 번씩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거대한 생명 대행진 행사가 전국에서 몰려들고요. 그다음에 각 주에서도 저희 커네티컷 주에서도 주별로 프로라이프 행진을 March for Life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생각이 바뀌시죠? 그럼요.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낙태해야 되지 않냐? 저는 진짜 생각해본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미국 가서는 공부만 하니까. 근데 미국 가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에 가서는 이거 그 강론 시간에도 계속 교육이 되는군요. 네, 교육을 시킵니다. 신부님, 주교님, 그 다음에 또 깨어있는 신자분들 다들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 다음에 낙태를 실수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치유해주는 그런 기도 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베이비 박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애기 버리고 간 사람들 이렇게 입양해주는 입양도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 지금 이 개발 시대, 경제 개발 시대부터 70년대 부정까지 꾸준히 그냥 산부인과 문만 열고 들어가면 다 낙태해준 나라거든요. 미국은 정해져 있는 클리닉에서만 하고 그래서 이 대량 낙태 때문에 사실 초저출산이 온 건데 이런 한국 사회 이제 고국이잖아요. 우리 투표도 하셨죠, 투표. 네, 그래서 이제 투표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외국에 살면 또 애국자가 돼요. 이런 한국에 정말 그 미국에서 생명문화를 체험하신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교육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지금 한국은 LGBTQ 이런 동성애 문제에서는 성지예요. 아직은 우리는 아직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확고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지만 저출산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계 최저 저출산율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텔레비전만 틀어도 막 지웠다는 말을 하고 애를 그렇죠. 어떻게 생명을 지우개처럼 지웠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저력이 있는 나라고 다들 한 개인이 다 똑똑하신데 우리가 좀 더 생명에 가장 목소리가 없는 약자이잖아요. 태아가 가장 목소리가 없잖아요. 생명권을 가진 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목소리가 없다는 이유에서 그냥 지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너무 무시를 하는데 사회의 가장 약자인 아이들을 생명을 주고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엄마들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기도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강정 카타리나 자매님은 이제 대학생 시절부터 저를 잘 알고 있었죠. 후배인데 한국에서 이제 천주교 신자하고 동아리 활동, 기도모임도 열심히 했지만 그때는 이렇게 생명이나 섬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많이 알고 있던 우리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예생학도 거기서 프로라이프 교육이나 성교육이나 이런 거 미국 사회, 미국 가톨릭 교회 체험을 하면서 아주 너무나 변화된 모습으로 된 이제 엄마이면서 교육자이면서 여성이 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하고 미국에 있을 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혼자 이런 생명교육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이 후배가 제일 많이 응원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제 한국 들어올 때마다 저하고 연락해서 해마다 좀 보고 있는데 우리 내년에도 또 만나서 이런 인터뷰 한번 또 할까요?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